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암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암입니다. 암이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암이 점점 느는 추세이고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오던 림프 오염의 진행형이고 실제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생소한 개념이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CCBB로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가벼운 뇌피셜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고, 암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니 잘 판단해서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먼저 암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오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생기도록 오래전부터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암이 특정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직이 서서히 변화되어서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시간적으로 암이 생기기 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포는 동맥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게 되고, 이 영양분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포도당이 되겠죠. 이런 영양분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배출을 해서 각 세포의 역할에 맞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내고 나면, 그리고 산소를 쓰고 나면 나머지 영양분이 빠지고 산소가 빠진 혈액들은 정맥으로 빠지게 되고 찌꺼기들은 림프로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생각해 보면 차에 휘발유를 부으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이 배기가스가 림프에 불순물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고급 휘발유를 쓰면 찌꺼기가 적지만 값싼 휘발유를 쓰면 찌꺼기가 많아지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도 불순물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 내에 들어가는 영양분도 불순물이 없는 순도 100%라고 할 수 없고 일부 찌꺼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불순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림프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포 내의 불순물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먹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씹어서 위로 가고 소장에서 자연 분해가 되어서 찌꺼기는, 고체 찌꺼기는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액체 찌꺼기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되죠. 먼저 소장을 통해 흡수된 영양분들은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들어온 영양분들의 불순물이 없는지를 1차 검사를 사이너소이드라는 굴형 혈관에서 하게 됩니다. 사이너소이드 안에 있는 쿠퍼셀이라는 탐식세포가 형사 역할을 해서 불순물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쿠퍼셀에서 이물질을 먼저 잡게 되면 림프로 빼내서 림프절에서 전체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몸 안쪽 방향에 있으면은 소변으로 빼내고, 몸 바깥쪽 방향에 있으면 피부의 땀으로 빼내게 되겠죠. 그리고 쿠퍼셀이 이물질을 림프로 보내어서 깨끗한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피를 사이너소이드 굴형 혈관에서 센트럴 베인, 중심 정맥을 통해서 헤파틱 베인, 간정맥을 통해서 체내 순환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간을 통해서 해독작용을 하고 나면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피가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세포 내에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영양분을 주게 되겠죠. 거기에서 혹시라도 생긴 불순물이 있다면 또 세포 내에서 림프로 또 빼내서 이런 불순물들을 땀으로, 소변으로 다시 빼내서 우리 몸의 정화작용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리 과정에서는 입에서, 또 위에서, 소장에서, 간에서, 그리고 또 신장에서, 또 피부에서 이런 식으로 불순물을 계속 검사를 하여서 몸에는 이물질이 없는 영양분들이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항상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금방 몸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나는 술을 더 많이 마셔도 괜찮던데, 나는 담배를 몇 갑을 피워도 괜찮던데, 나는 매일 과자를 먹어도 문제 없던데 하면서 몸을 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몸의 문제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먹는 물과 먹는 음식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먹는 기체, 액체, 고체에서 불순물이 많아지면, 또 장기간 오래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체에서 오염된 물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1750년 이전에는 기체, 공기가 굉장히 깨끗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과 차,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공기 오염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황사, 먼지,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등 훨씬 공기 오염이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액체 오염 물질입니다. 이런 공장의 폐수, 농장에서의 폐수, 바다나 강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로부터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등이 떠다니게 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생선들을 또 우리가 먹게 되겠죠. 오염된 생선과 해산물을 맛있는 음식이라고 SNS에서 자랑하면서 또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고체에서 생긴 미세 오염 물질은 각종 쓰레기나 농약으로 오염된 땅에서 자라는 식물, 그것을 먹고 큰 동물, 또 인간이 연구소에서 합성해서 썩지 않는 비료를 개발해서 식물이 그것을 먹고 자라고 그 식물을 동물의 사료로 먹이고 그 동물을 또 인간이 잡아먹게 되는 과정에서 또 인간의 미세 불순물 오염 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이란 이름으로 자연 지구를 파헤쳐서 파괴해서 기체, 액체, 고체의 오염 물질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고 마시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자연에서만 우리가 오염 물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오염 물질을 개발해서 또 인간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공 첨가제입니다. 음식을 최대한 맛있게 하기 위해서 오감각을 매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착색제, 착향제, 인공 감미료, 향미 증진제, 방부제 등을 개발해서 이런 개발한 음식에다가 적당히 버무려서 넣어야지만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분해되지 않는, 썩지 않는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 첨가제가 정부에서 또 FDA에서 괜찮다고 허용 기준 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한번 먹었을 때의 양이고 실제 우리는 과자나 탄수화물 등을 수십 년을 먹어오기 때문에 이것의 문제점은 그 먹는 사람이 어느 만큼 얼마나 많은 양을 오랫동안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들은 우리 몸에서는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썩지 않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우리 몸에서 자체 정화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림프죠. 먼저 림프에서는 소변이나 땀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합니다. 그렇지만 땀으로는 배출을 하지 않고, 즉 운동해서 몸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가공 첨가제를 탄수화물이라는 모양으로 계속 입에 집어넣게 된다면은 찌꺼기는 점점 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간에 있는 사이너소이드 굴형 혈관에서 이 물질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거나 영양제를 먹는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겠죠. 또 이 물질을 제거하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잠을 잘 자서 멜라토닌이 이 물질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잘 자질 않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일부러 늦게 잔다면 또한 이물질 제거에 방해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순물이 간 정맥을 통해서 체내 순환으로 들어가게 되고 림프뿐만이 아니라 혈액 내 불순물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장에서 한 번 더 걸러서 불순물을 소변으로 빼긴 하지만 소변을 오래 참는다든지 아니면 약을 오랫동안 장복을 하게 되면 신장에서도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조직 내로 불순물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림프에서 된 오염이 결국은 혈관 내 오염으로 되고 혈관 내 오염이 계속 돼버리면 조직 내 오염이 되고 결국 세포에 오염이 되어서 세포에 불순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조직 중에 어떤 조직에 불순물이 먼저 가게 될까요? 조직 기능이 떨어진 조직에 먼저 가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안 써왔던 조직은 혈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영양분을 많이 배달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따지면 4차선이 가야 될 것을 2차선밖에 갈 수밖에 없는 가는 동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혈관도 가늘고 림프도 가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림프가 가늘기 때문에 세포 내에 불순물이 쌓인 것이 배출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맥도 가늘고 정맥도 가늘어지면 혈관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조직에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세포 개사도 점점 되고 세포의 숫자도 줄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세포는 작아지기 때문에 세포의 불순물은 많아지고 그러면 림프의 찌꺼기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림프 오염이 림프의 염증까지 번지게 됩니다. 불순물이 많아지고 배액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 자체 내에서 썩게 되는 것이죠. 즉 림프 오염이 림프 염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중간중간 깨게 된다면은 이 시간에 림프관을 새로 재생을 해야 되는데 림프관은 얇아지고 급기야 림프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 림프에 있는 불순물들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조직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림프 누수라고 하고 오랫동안 림프 누수가 된 것을 만성 림프 누수 증후군, 같은 말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림프가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수된 곳에 바로 조직에 오염이 되어서 콧물이 갑자기 난다든지 피부가 가렵다든지 냉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즉각 반응을 보이는 자가 면역 질환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림프 누수로 인해서 조직 오염이 생기고 이 조직 오염된 부분에 오염 물질이 많아지고 그것이 썩어서 조직 염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림프 오염에서 림프염, 그리고 림프 누수로 돼서 조직 오염, 그것이 조직염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순물이 끼어있는 가공 첨가제가 끼어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바로 조직에 즉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 가공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었다면 염증이 생기는 원리도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 염증이 생기면 소방대원 119인 백혈구나 림프구가 와서 불을 끄려고 모이는데 너무 찌꺼기가 많다 보니 이 찌꺼기가 조직 내에 다 파고 들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자가 조직, 불순물이 끼어있는 조직을 탐식세포가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탐식세포가 계속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강한 조직이 불순물이 있는 조직으로 바뀌고 이 불순물인 조직이 탐식세포가 먹어서 조직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불순물이 있는 조직으로 바뀌고 이 불순물이 있는 조직으로 인해서 조직이 썩게 되고 이 조직이 썩은 부분을 탐식세포가 먹음으로써 조직 궤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염이 오래 있으면 조직괴사로 인해서 조직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궤양이 생기게 되면 원래는 조직 내에 산소가 필요해서 산소를 받게 되는데 궤양된 조직에는 산소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무산소 상태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무산소 상태에서 생기는 젖산이 점점 조직괴사 주위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젖산을 영양분으로 하는 암세포들이 점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정상세포는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포도당이라는 글루코스를 원료로 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글루코스를 원료로 하게 되면 이 글루코스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베이트로 만들고 그 부산물인 락테이트를 생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포의 부산물, 쓰레기인 젖산 락테이트는 다시 간에서 회수 과정을 거쳐서 원래 락테이트에서 다시 글루코스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락테이트가 글루코스로 포도당 전환이 되질 않아서 젖산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젖산을 심장이나 뇌 근육에서 공급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상세포에서는 락테이트 젖산이 부산물, 쓰레기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암세포에서는 이런 젖산이 자기의 세포를 분열시키고 성장시키는 먹잇감인 원료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괴사에서 생긴 젖산을 기본 에너지로 해서 암세포가 성장을 하고 또 먹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글루코스, 포도당을 통해서 급격한 성장과 분열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정상세포에서는 글루코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면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피루베이트로 바뀌게 되고 피루베이트에서 부산물로 락테이트를 빼내게 됩니다. 세포 바깥으로 빼내고 이 피루베이트는 다시 연료로 쓰여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구연산 회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암세포에서는 락테이트가 부산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산물을 다시 락테이트를 주 원료로 해서 피루베이트로 바뀌게 되고 구연산 회로를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글루코스도 받아서 에너지를 내고 락테이트도 받아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정상세포보다는 분열 정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암세포에서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암세포는 포도당도 매우 좋아하고 젖산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암세포에 먹잇감을 주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암세포는 영양분인 글루코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인 락테이트를 먹기 때문에 쓰레기도 먹고 영양분도 먹는 암세포는 결국 쓰레기세포가 되겠습니다. 만약 사람 몸에서 암세포가 생겼더라도 땀을 내고 청정음식인 야채를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암세포가 줄 수밖에 없는데, 맛있는 가공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면 당분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암세포의 연료로도 쓰이고, 가공 탄수화물에 있는 가공 첨가제로 인한 림프 오염이 결국 조직 괴사를 만들어서 조직 괴사에 있는 젖산도 또 암세포의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증식이 되어서 림프에 있는 찌꺼기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림프가 막히는 림프 폐색이 생기고, 특정 부분에 팔이나 다리에 붓게 되는 림프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림프가 찌꺼기가 너무 많아지고 림프가 붓게 되면 이제는 면역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암세포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도로를 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생긴 암이 저 조직으로 생길 수 있도록 림프 전이를 하는 고속도로를 내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깨끗한 림프, 청정 림프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불순물이 있는 오염된 림프 오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림프 오염이 오랫동안 생기게 되면 림프염으로 바뀌고, 림프염에서 구멍이 생기게 되면 림프 누수가 되고, 그 림프 누수된 것이 조직에 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이 조직 오염된 부분이 계속 심해지면 조직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조직 염증이 오래 생기게 되면 조직 괴사 또 조직 궤양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젖산이 많아지면서 암세포가 거기에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증식이 되면 나중에 림프에 찌꺼기가 많아지면서 림프가 막히는 림프 폐색이 되고, 그러면 그쪽에 림프 부종이 되고, 또 림프에 전이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암의 전체적인 통찰적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코로도, 장으로도, 피부로도, 생식기 쪽으로도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찌꺼기를 빼달라고 우리 몸에 시그널을 보냈지만, 우리는 그 시그널을 무시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땀을 내질 않고 잠을 늦게 자면서 쾌락에만 쫓다 보니 점점 불순물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 것이, 결국 정상적인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 세포가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를 먹이로 먹는 암세포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암세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찌꺼기가 점점 쌓이게 되면 결국 암이 증식할 수밖에 없는 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암세포는 통찰적으로 쓰레기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맛있는 음식이라는 이름 하에 먹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오랫동안 찌꺼기를 배출을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편안한 것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감각의 쾌락을 쫓아서 오랫동안 보고 늦게 자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결국 쓰레기는 우리 몸에 끼일 수밖에 없고, 결국 먹잇감이 없다 보니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세포는 쓰레기를 먹어야 되는 암세포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찾지 않게 되면서 일어나는 암은 우리 몸에 대한 처절한 복수인 셈이 되는 것이죠. 암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는 불순물이 섞인 음식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감각의 쾌락을 쫓기 때문이고, 이 감각의 쾌락을 쫓는 이유는 괴로움을 덮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이 괴로움을 덮기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심리 불안에 있었습니다. 통찰적으로 보면 이 심리 불안이 괴로움을 낳게 되고, 이 괴로움을 덮기 위해서 미각의 즐거움을 쌓게 되고, 이 미각의 즐거움을 쌓은 것이 쓰레기 음식을 우리 몸에 계속 주입하는 꼴이 되어서 결국 우리 몸의 암세포를 키운 셈이 된다는 것이죠. 암세포는 우리 몸의 영양소도 먹어치우고 쓰레기도 먹어치우는 잡식성 세포임을 기억하시고, 이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